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자, 요즘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미루고 또 출산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또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로 차츰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출산과 육아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또 집값 폭등 문제 해결 없이 이런 출산 장려금만으로 과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3명 발생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자제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금속 가공 열처리 지원센터가 광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강진에서는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안에서는 형제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는데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남에서 12일 2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8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14명, 장성 12명, 여수 11명, 무안과 한평 각 8명, 고흥 7명, 목포, 영광 각 6명, 나주와 구례, 진도에서 각 2명, 광양, 보성, 강진과 해남, 완도에서 각 1명씩입니다. 그동안 전남 일일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특히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까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한평 지역 어린이집 교사 1명과 원생 2명으로 전북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외국인 유학생의 N차 감염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감염 의심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1일부터 접촉자 2,225명을 전수검사하고 295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한평 지역 어린이집 등은 일주일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의 지자체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을 맞아 모임을 자제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위험성을 줄이고 일상 회복에 다가가기 위해 백신 접종보다 빠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집중 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접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12세부터 17세까지 9만 5,444명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율은 41.3%입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남 동부권에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오늘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순천에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조사 이과 박학재 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조사 이과장 박학재입니다. 네, 전남 동부권 일대를 담당하게 될 감염병 진단검사센터가 순천에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건립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북권 7개 시군, 즉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보성,
고흥 인구가 전남 인구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감염병 차단에 중요한 신속 진단검사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염병 확산 차단에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감염병 진단검사 기관이 전남 서남권 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부권에서 감염병 발생 시 장거리 검체 이송으로 신속한 진단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네,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은 물론 코로나19, 메르스, AA 같은 1등급 감염병 진단이 가능하고 결핵, 홍역, 에이즈, 일본내염, 쯔쯔가무시증 같은 법정 감염병 확인 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원성 비브리오균 간시 사업과 집단 식중독 같은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확인 진단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어떤 계획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동부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실시간에 밀접한 식중독 발생 원인 파악을 함으로써 동부권 도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박학재 과장이었습니다. 금속을 뜨겁게 달궜다가 식히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 열처리라고 하는데요. 전남 유일의 금속 가공 열처리 지원센터가 광양 익신산단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와 금속 부품을 만드는 광양의 한 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으로 물품을 납품하는데 1000여 가지가 넘는 부품 대부분이 열처리가 필요합니다. 열처리는 금속을 다양한 온도로 가열하거나 냉각해 단단하거나 질기게, 강하게 또는 연하게 그 강도나 성질을 바꾸는 공정으로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이 공정이 필요한 기업이 100여 곳이 넘지만 그동안 진공과 질화 등 고급 열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산이나 김해 등 다른 지역으로 제품을 보내 열처리를 한 뒤 다시 받았는데 짧게는 사흘, 길게는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물류비도 추가되다 보니 열처리 공정만 1년에 100억 넘게 드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류비도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가공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부산이나 김해에 통키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리가 있는 제품은 결국 제품 원가가 높아 이윤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작업을 빠르면 하루 안에 처리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유일의 열처리 지원센터가 광양 익신산단에 문을 연 겁니다. 생태계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창출을 위해서 총 110억 원을 투입해서 열처리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진공 열처리로 등 열처리 관련 장비 총 7.8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지원센터에는 금속 표면에 질소를 침투시켜 금속을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플라즈마 질화로와 진공 상태에서 열처리하는 진공 열처리로 등 고급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 무산화 침탄 열처리로와 대차식 열처리로 그리고 각종 전처리 장비도 있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중대형 부품의 열처리 장비와 분석 장비를 구축해 나가고 지역 기업들을 위해 시제품 제작과 열처리 기술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전남 열처리 산업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특히나 광양시가 제철소도 있고 대표적인 철강 도시인 만큼 관련 산업도 발전할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해 운전자가 숨졌고 무안에서는 형제 간의 다툼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보조석 문이 열린 채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동승자는 차에서 나와 도로 위에 주저앉았고 소방대원들은 운전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강진 성전면의 한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71살의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와 승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인 승합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신호대기였는데 특별히 아마 앞차의 상황을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아침 9시쯤 무안에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4살의 동생이 자신보다 1살 많은 친형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겁니다. 동생은 범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형제 사이는 평소에도 좋지 않았고 사건 하루 전에도 다툰 뒤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침 동생이 형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첫째 행위거든요. 피해자는 둘째고 이용하고 이제 자기 말 무시하고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어야 계획적으로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곡성에선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어미돼지 20마리와 건물 한 동이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양시가 산림청이 공모한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양시는 2022년부터 4년 동안 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광양읍과 중마동 권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도시바람길 숲이 생기면 백운산과 가야산 등 외곽의 산림에서 맑고 찬 공기가 도심으로 내려와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고 오염물질이나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주택과 상가로 확대 시행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앞으로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암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암군은 청렴도 평가가 지난해보다 1등급 올랐으며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우고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과 공직비리 사전 예방 감찰 활동 등을 통해 점수가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